지나가 버렸어. 뽑으셔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결혼의 조건입니다. 저는 24살에 동거 생활을 했습니다. 1년 동거를 하다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 조건이 애를 낳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아이들을 자기 아이처럼 품고 살자. 불꽃처럼 살다 죽자. 저는 뭐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아내와 결혼을 하는 욕심으로 동의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4년 내내 이제 설득을 했는데 조건이 월급을 더 와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인천 택시노조 사무국장으로 월급 40만 원을 받으면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를 가지려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지 않느냐, 하나 더 낳자 그랬더니 사법고시 합격하면 놔주겠다 그래서 제가 죽으라고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 2차 시험 봐놓고 임신을 해가지고 둘째 우리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 아들을 볼 때마다 이 둘을 낳으려고 얼마나 아빠가 고생한지 아느냐라는 것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송영길이 변호사니까 법대를 나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연대 상대를 졸업했습니다. 물론 제가 학교 다닐 때 데모하느라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저도 경제 경영을 옆에서 접하다 보니까 경영 마인드가 많이 생겼고요. 국회에 들어와서도 제가 재경위에서 6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FTA 특위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키코 대책위원회 중소기업 대책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장으로서 부도 위기의 인천을 한번 관리를 해봄으로써 경제 마인드가 더 커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국가 지도자가 필요한 분야가 외교와 경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준비된 정치인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인천인데요. 아무런 연구가 없었습니다. 85년도에 학생운동을 하다가 연대 총학생회장으로서 집시법 위반 후 구속되어 있다가 석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학교도 제적이 되고 노동자로 살아야겠다 싶어서 간 곳이 인천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삼국시대 때부터 한강 유역을 장악하는 세력이 삼국을 통일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힘이 삼국을 통일하는 힘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정치적인 비전을 가지고 인천을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천은 제가 처음으로 임금 노동을 한 곳이고 결혼하고 애를 낳았던 곳이기 때문에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첨단 도시 인천으로 갈 수 있도록 인천의 산업 구조를 바꿔내고 삼성바이오로직, 세계 녹색기후기금, GCF와 월드뱅크 그리고 뉴욕 주립대학을 비롯해서 엠코 테크놀로지 수많은 유수 기업을 유치해서 인천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능한 진보입니다. 학자나 종교인들은 동기를 많이 분석하지만 사실 정치는 결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바로 정치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진보 세력들은 노동자를 위하고 서민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는 게 많습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다는 비판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진보 세력이 집권할 때마다 오히려 아파트 값이 더 뛰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우리가 겸허하게 경청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유능한 진보, 민주주의 인권도 지켜나가지만 경제 발전도 이뤄낼 수 있는 진보가 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 때 부도 위기에 인천을 구함으로써 유능한 진보가 무엇인지 저는 입증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송영길이 돼서 인천 부채를 늘렸다고 흑색 선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 갔으면 인천은 완전히 부도 났습니다. 하루에 이자를 10억씩 물면서 4년 동안 1조 6천억의 이자를 갚았습니다. 제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지하철 2호선을 다 만들어내고 이 부도 위기에 인천을 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국가를 운영할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확실하게 유능한 진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FTA가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입니다. 가장 우리 사회에 논란이 됐던 게 한미 FTA 체결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시켜서 한미 FTA 교섭을 시작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FTA를 반대하는 많은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런 정치 세력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이 대외 개방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지 않으면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폭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미 FTA 특위위원장으로 FTA를 적극 뒷받침했습니다. FTA 협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농민단체들이 신라 호텔을 둘러싸고 죽창을 들고 이 FTA를 비난했습니다. 그런 포위망을 뚫고 신라 호텔에 들어가서 김현종 본부장과 김종훈 통상교섭 대표를 만나서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니까 반드시 해라고 제가 격려했던 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주문했던 게 개성공단의 원산지 인정 규정이었습니다. 중국을 포위하고 북한을 포위하는 FTA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는 FTA를
만들어달라 그래서 여기에 가공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 저로서는 보람 있는 일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노회찬과 함께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을 통해 자주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민주화 운동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